자, 보시죠. 생각보다 어렵죠, 회계가. 저도 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자꾸 회계 1급에서 세무 2급 말씀드려 죄송한데, 이미 기존에 세무 2급 이상은 요구 많이 한다면서요. 최근에 또 취직도 어려워져가지고 좀 더 많이 요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뭔가 뭐, 역경이지. 그죠? 역경을 이겨내시면 세무 2급 때는 요거 그대로 80%가 똑같고 20%만 좀 더 배우시는 거야. 진짜로. 뻥 안 치고. 뻥치면 뻥치면 제가 저 닮은 자식을 낳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결백함, 결백함. 진짜로. 진짜 여기서만 좀 고생하시면 돼, 고생. 이게 처음 하셔도 그렇지 조금씩 하시면 회계적 마인드로 접근하게 돼요. 자, 일단 여기 3번은 뭐냐면 이것도 출제하는데 요거는 결론은 되게 심플해요. 결론은 쉬운데 이 결론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시는 것하고 이해하시고 외우시는 건 차이가 크니까 여기 설명하면 이 3번은 우리가 떼인 돈 받은 거예요. 여기 있죠. 대손된 채권을 회수. 현실에는 없는. 그죠? 현실에는 막 친구가 여러분 배를 쬐어요. 8년 만에 돌아와서 친구야 미안해. 내가 과거에 떼어먹힌 돈을 갚겠어. 그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됐죠? 우리 현실에 없는. 자, 보시죠. 자, 시험에 이렇게 출제하는 거. 이것도 아까 적어뒀죠. 두 문제네, 두 문제. 보시면 자, 전기 이전에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하였던 자, 주식회사 대안의 외상매출금 200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자,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분계를 끊으시냐면 차변에 현금을 잘 적으세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 받았으니까 대변에 외상매출금 회수했으니까 대변에 외상매출금을 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죠, 왠지. 그렇게 하면 틀려요. 왜냐면 그렇게 하려면 그냥 요 문장만 있어야 돼요. 대안의 외상매출금 200원을 현금으로 회수해야 돼. 이 문장만 있으면 맞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떼었던 돈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생각을 하세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과거에 대안한테 200원을 떼어 먹혔던 회계 처리를 했었던 거죠, 과거에. 맞죠? 회계 처리를 했었는데 그걸 받아낸 거잖아요. 그럼 과거에 떼어 먹혔었던 회계 처리를 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안 되죠, 여러분들. 떼어 먹혔던 회계 처리 그 당시에는 올바른 거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하지 말았었어야 될 분계였죠. 그죠? 요걸 이해를 하셔야 결론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과거에 나 대손충당금 하고 상계했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갚았네? 하지 말았었어야 된 분계인데 해버렸네? 그럼 과거로 가서 분계를 막 싹싹 지워요? 그렇죠? 그거는 연습장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습장에 따다다다 이렇게. 그건 우리가 초등학생 때 하는 거고. 맞죠? 회계는 그 과거에 떼어먹혔던 분계를 취소하는 분계 다시 해야 돼요. 올해. 이해되세요? 그래서 1번. 대손 확정된 회계 처리. 과거에 했던 확정 회계 처리를 취소하는 분계를 먼저 하는 거예요. 분계에서의 취소는 뭐냐면 과거에 했던 분계 위치를 돌려버리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생각을 해보시면, 그럼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여기. 그러면 전기 이전에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하였던 외상매출금 여기까지 하면 전기 이전에 이렇게 분계했다는 얘기잖아요. 전기 이전에 외상매출금 못 받았을 때 외상매출금 200원 깎겠죠? 맞죠? 그리고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했다라는 건 대손충당금 대변에 있는 놈도 깠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분계를 해서 썼겠죠? 이걸 취소하는 거예요. 올해 받아냈으니까 이 분계를 하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분계가 옳았던 거고 지금 당시에는 올바르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그럼 이 분계를 취소하는 거예요. 취소하면 대변으로 깠던 외상매출금을 차변으로 살려낸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차변으로 깠던 대손충당금을 대변으로 살려낸 거예요. 그럼 이 두 분계를 결합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두 분계를 결합하면 외상매출금하고 대손충당금 안 나타나는 결과랑 똑같아요. 이게 취소예요. 과거에 했던 분계를 반대로 뒤집어 엎어버리면 결론적 안 하게 된 거예요. 가서 이렇게 지우는 게 아니라. 알죠? 근데 이것만 해요? 아니죠. 이거는 내가 과거에 못 받았을 때는 이 분계 했는데 이 분계를 했었는데 올해 회수했으면 이 분계 했던 걸 역으로 돌려야지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받아냈잖아요, 여러분들. 받아냈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회수 분계 하죠, 회수 분계. 회수 분계는 차변에 현금 받아냈지 200원 되셨어요? 그리고 회수했으면 채권 까죠? 채권 까야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1번과 2번을 더한 분계가 최종적인 결론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떼어 먹혔었던 분계 취소하고 그 다음에 채권 회수하고 이 두 분계가 결합된 게 대손된 채권의 회수 분계예요. 그럼 합치면 외상매출금은 안 나옵니다. 어차피 외상매출금은 살려냈다가 회수했으니 깔 거거든요. 알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그럼 결론이 뭐예요? 차변에 현금, 대변에 대손충당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교재도. 대변에 아마 교재에도 대변에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 그죠? 이 결론이 그래서 이 두 개 그러니까 교재는 이걸 한꺼번에 그냥 결론을 낸 거고요. 그렇죠? 그 결론을 도출한 걸 제가 두 개로 나눠서 보여드린 거고 이 두 개가 결합된 거예요. 알죠? 그러면 외우시기만 하면 되죠. 떼었던 돈 받았다라고 하면 대손충당을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차변에 받은 거 적고요. 이게 결론이에요. 암기하신다,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요 문제 나오면 여러분 시험에 거의 30초 거의 30초 컷. 이게, 예, 그래서 요 분계는 좀 이따가 다른 실기할 때 같이 할게요. 여러분 시간이 적게 걸리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손충당금의 설정. 음. 자, 요게 아까로 따지면 기말에 우리가 모자란 거 채워둔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설정한다라고 설정. 앞으로 여러분들 회계하시면서 설정한다라는 말을 진짜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설정이 뭐냐면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미래에 예상되는 걸 미리 비용으로 하는 걸 회계에서 설정한다라고 불러요. 이 설정 엄청나게 합니다. 실제로 회사들이.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에 이게 들어오셔야 돼요. 자동결산이요. 쉬워요. 이론은 어렵거든요. 이론은 어려워요. 근데 자동결산이에요, 얘는. 그렇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렇게 쉬워요. 우리 시험 목적상 실기로 따지면요. 근데 그냥 바로 자동 결산을 해버리면 여러분 이해 못 하시는 상태에서 왜 저렇게 되는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심지어 계산 문제도 잘 내요. 설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마 해야 되는지. 해보죠. 자, 보실게요, 여기. 자, 사례. 네, 사례요. 보시면. 자, 12월 31일 날 외상매출금 잔액이 500원이 있어요. 이 중에서 30%가 150원이 되겠죠. 150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한 거예요. 그렇죠? 150원은 띄어 먹힐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 150원을 예상했지만 얘를 다 비용하는 게 아니죠. 왜냐면 실제로 아직 남아있는 대손충당금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까로 따지면 댐에 물이 200리터는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추가적으로 채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자, 근데 대손충당금 잔액이 100원이 있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만 채워두면 돼요? 400원이요? 그렇죠. 50원이죠. 그래서 500원 곱하기 30%니까 150원의 대손충당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말에. 이 말이 뭐냐면 기말에 대손 팔 아파. 충당금이 150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100원은 있죠. 150리터의 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가뭄이 발생할 때. 근데 이미 100리터의 물은 있어요. 그럼 추가적으로 50리터만 사와가지고 채워두면 되는 거죠. 사온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러면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 우리 차변, 채권을 빼는 놈이니까 대변 태생이에요. 그럼 대변 채워둔다라는 건 늘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대손 충당금 50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차변에 비용 처리한다라고 했는데 외상 매출금이란 매출 채권이죠. 차변에 대손 삼각비를 판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공식으로 세우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면 우리가 이 500원 곱하기 30%가 기말에 있어야 될 대손 충당금인 거죠. 150원의 대손 충당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150리터 있어야 돼요. 네, 이 중에서 이미 우리가 있는 설정전이라는 건 대손을 예상하기 전 남아 있는 물이 100리터는 있죠. 요걸 뺀 나머지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채워둔다라고 해서 보충해준다라고 해서 보충법이다라고 보충법. 그렇죠? 우리 시험은 보충법만 인정해요. 총법 인정하지 않아요. 회계는. 그렇죠? 그래서 모자란 걸 채워둔다. 근데 만약에 얘가 미수금이면 얘가 뭐로만 바뀌면 돼, 얘가. 그렇죠. 기타의 대손 삼각비로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논리는 완벽하게 똑같아요. 단지 개정 과목이 대손 삼각비냐 기타의 대손 삼각비냐만 다른 거예요. 되시겠어요? 요거 자, 근데 지금 하면 말 진짜 어렵죠? 이론은 어렵죠? 이론은 분명히 어려워요. 지금 자동 결산하는 게 꽤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자동 결산으로 이건 반드시 푸시는 거 권장.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할 건 자동 결산으로 어떻게 푸는지 좀 뒤로 갈게요. 혹시라도 유인물 보시는 분들은 좀 뒤로 넘어가 주세요. PPT 보시는 분들. 한 3페이지 정도는 넘어가야 될 거예요. 자,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쉬워요. 30초 컷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했던 대손채권 회수랑 얘랑 같이 해야 할 거예요, 실기. 열심히 해주세요. 자, 우리가 자동 결산은 여기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곳으로 가죠. 여기에서 맨 위에 F8번 대손 삼각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메뉴예요. 그죠?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쫙 해요. 하면 요렇게 뜹니다. 갑자기. 요렇게 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내가 대손을 예상하기 전에 이미 있는 물이 있다면서요. 방금 사용자가 100리터 있어요. 100리터. 여기 있죠. 설정 전 대손 충당금. 여기 잔에. 그쵸? 그리고 아까 우리 이렇게 했었죠. 500원 중에서 30%못 받을 것 같다라고. 그렇죠? 그러면 요 30%가 대손율이 되는 거예요. 지금 1%. 그러니까 내가 못 받을 것 같은 퍼센트가 대손율이라 불러요. 오케이? 그리고 아까 내가 외상 매출금 500원 중에 30%못 받을 것 같다 했죠? 그러면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치는 여기 있는 애들이 기말에 있는 채권들 잔액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아까로 따지면 500원들. 그러니까 지금 사료 따지면 바드럼 가지고 한번 들어볼게요. 바드럼이 좀 더 둘 다 더럽긴 하지만 잔액 좀 금액이 요 바드럼 가지고 해볼게요. 바드럼 가지고 자 해보면 우리가 요 바드럼이 12월 31일 올해 있죠. 올해 바드럼이 1억 2,86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냥 대략 60만 원의 바드럼이 있던 거예요. 채권이. 근데 우리 회사가 예상하기를 올해 연도 이 바드럼 1억 2,800만 원 있는 것 중에서 1%는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1%를 곱하면 한 128만 6천 원 정도 나옵니다. 맞나? 한 128만 6천 원 정도를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설정 전 충당금 잔액이 받으러이 100만 원이 있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보충해 주는 거니까 이미 있는 100만 원 빼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대략적으로 한 28만 6천 원의 설정액이 나옵니다. 보충해 줘야 될 금액이요. 요거랑 같죠? 28만 6천 원 정도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거 제가 계산한 거 아니에요. 컴퓨터가 지가 계산해 놓은 거예요. 제가 계산한 거 아니라니까 진짜로? 뻥 안 치고? 그렇죠? 컴퓨터 계산에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 안 하면 이걸로 증빙이란다. 이걸로 증명을 안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부터 설명드릴게요. 제가 열심히 지금 떠들었지만 이 자동결 대손충당금의 설정을 자동결산하는 건 딱 두 개입니다.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돼요. 일단 설정액은 증명했어요. 자, 암기입니다, 이제. 첫 번째, 대손율을 수정하세요. 물론 문제에서는 대손율을 줄 거예요. 못 받을 것 같은 퍼센트요. 기본적으로 1%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로 문제에서 주면 안 고치셔도 돼요. 만약에 문제에서 1%가 아닌 애들로 있으면 그냥 숫자만 때려 박으시면 됩니다. 퍼센트는 자연스럽게 해주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컴퓨터가 설정액을 알아서 막 계산 다 합니다. 자기들이 알아서요. 맞죠? 요거 제가 계산해서 넣은 거 아닙니다. 절대.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설정액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채권들을 다 떼어 먹힐 것 같다라고 추정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시험에서 이렇게 주자는 거예요. 다음 매출 채권, 다음 올해 연도 말에 매출 채권 중 1%는 못 받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렇게 출제하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선급금은 떼어 먹힐 가능성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설정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점수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문제에서 언급되지 않은 채권의 설정액은 지우셔야 됩니다. 음. 어? 지워야죠, 여러분들. 방금 제가 사례로 들면 매출 채권에 대해서만 1%못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는 뜻이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선급금은 매출 채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럼 선급금은 못 받을 것으로 추정하지 않았다라는 거니까 설정이 돼 있으면 안 돼요. 맞죠? 근데 우리가 컴퓨터가 다 잡는단 말이에요, 무조건. 이렇게 하면 여기 채권이 다 얘네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에서 언급된 채권은 여러분 여기 눌러가지고 지워야 된단 말이에요, 얘를. 어떻게 지우냐라고 하면 백스페이스로요. 제가 어려운 거 설명드린 백스페이스가 지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됐죠? 이게 끝이에요. 이러고 여기는 없는데 여기 결산 반영이라고 있거든요. 아래 5시 방향에. 그거 누르시면 끝나요. 이게 끝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쉬워요. 그냥 률 확인하고 언급되지 않은 채권의 설정액 지우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꺽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이렇게. 자, 그럼 일단 밑줄 좀 치고 갈게요. 우리 항상 자동 결산 나오면 무조건 밑줄 먼저 친다면서요.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278. 278페이지로 갑니다. 278. 자, 자동 결산은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278페이지 네모 1번 자동 결산 정리사항이 별표 쳐져 있죠? 자, 거기에서 혹시 자산 계정에 동그라미 2번 있죠? 밑줄, 대손충당금 설정. 자, 그 다음에 어저께 밑줄 못 쳤는데 동그라미 3번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보이세요? 요것도 자동 결산이었어요. 그래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밑줄 쓰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무형자산의 상각 밑줄 쓰시고 근데 어차피 크게 보면 이 둘은 같은 거잖아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나 무형자산 상각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5개라고도 해요, 사람들이. 같은 거니까. 그럼 이제 나머지 하나 남았죠? 그렇죠? 나머지 하나는 곧 할 겁니다요. 자,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관련된 그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은요. 아이고, 시끄럽다.
음, 326페이지. 326. 326페이지. 326페이지. 문제 5번에 3번입니다. 326. 6페이지. 문제 5번에 3번이고요. 자, 회사는 1033번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지금 한 개 안 들리시면 제가 이 메모장에 적어 놔요. 그래서 326페이지 5-3번에 회사 1033번. 입력된 거 무시하시고 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불러오시겠습니까? 그냥 불러오셔도 되고 아니요 하셔도 됩니다. 그냥. 그렇죠? 우리는 지금 하는 방법이 중요하지 그냥 그 기존에 했던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죠. 그냥 이해하세요. 괜찮아요.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문제에서 언급된 책 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네도 못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워야지. 아니, 문제에서 어떤 채권에 대해서만 하래요. 얘에 대해서만. 근데 이거 지우면 어떡해요? 또 누르고, 그렇죠. 다시. 아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에서 언급되지 않는 채권을 지워야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볼게요. 자, 꼭 제발 좀 외워주세요, 여러분들. 문제 나오면. 제가 왜 계속 외워달라고 강조드리냐면, 나중에 우리 세물고 기출문제 풀면 시간 진짜 모자라요. 진짜로. 지금, 여러분들 시간이 1시간인데 다 풀어야 되거든요. 이거 말고 또 2개를 더 배운단 말이에요. 원가회계랑 부가가치세라고. 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럼 이제 머릿속이 불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어떻게든 빨리 풀 수 있는, 빨리 풀어야 돼요. 그래서 수동결산보다는 자동결산을 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자, 지금 문제가 여기 대손충당금 설정이라는 문구 때문에 바로 자동결산을 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문제에서 뭐 가로 안에 대손충당금의 설정에 필요한 정보는 관련 데이터를 줘야 사용할 것 개소리입니다. 여러분, 자동결산에서는요. 알죠? 어떻게 하시냐? 자, 일단 우리가 자동결산이니까 결산 자료 입력으로 갑니다. 가서요. 그리고 이제 1월부터 12월인데 실제 시험장에선 한 회사밖에 안 하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그냥 뭐 데이터 오겠니? 이런 것들 무시하세요. 그냥. 알죠? 자, 그러면 대손충당금 설정은 여기 대손상각이라는 곳에서 합니다. 담기. 예, 자, 그럼 클릭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클릭하시면 저랑 금액이 좀 다를 수 있어. 저는 입력을 안 한 게 몇 개 있어가지고요.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럼 지금 문제에서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될 게 외상매출금이에요. 1%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채권은 설정하지 마세요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외상매출금이 이 설정이 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설정할 게 이 외상매출금 얘만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나머지 채권들을 설정액 지우란 얘기예요. 알죠? 이게 끝이에요. 물론 빠르게 지우는 건 스페이스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아래 여기 결산 반영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누르시면 끝이에요, 이게. 단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시 가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요 외상 매출금 금액들이 우리 실제로 이제 만약에 일반 점표 입력에서 외상 매출금이 시험에 몇 개 나오겠죠. 걔네들을 잘못 입력하면 요 금액이 달라져 버려요. 그죠. 그래서 일반 만약에 외상 매출금 내가 대변으로 깠어야 돼, 차변으로 모르고 실수해가지고 그럼 요 금액이 달라지면 틀려버립니다. 그건 주의. 알았어요. 그럼 미리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큰일 나요. 외상 매출금 문제를 다 풀고 마지막에 해야 돼요. 그럼 만약 미리 해버리면 여러분들 외상 매출금도 달라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최선이에요. 최선. 결산 반영 누르시면 알아서 여러분 컴퓨터가 여기 대손상각 해가지고 여기가 대손상각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알아서 외상 매출금 잘 보내요. 이거 확인 안 하셔도 됨. 잘 들어간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주시냐면 교재. 자, 교재 373페이지. 교재 373. 교재 373페이지. 6번입니다, 6번. 교재 373페이지 6번이고요. 회사는 바꾸지 말고 하세요, 여러분들. 얘는 뭐 거래처 거는 거 없으니까. 373페이지 6번. 자, 보시죠, 여러분들. 이거는 교재 33페이지 쪽에 아까 우리 떼었던 채권 회수하는 거 있죠? 대손된 채권의 회수. 그 문제예요. 그럼 아까 어떻게 한다라고 했냐면 차변으로 받은 거 적고 대변으로 대손충당금 증가시키시면 그게 결론이에요. 그럼 지금 문제는 11월 31일자로 차변의 현금 100만 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에 대한 거 100만 원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걸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결론을 외우시면 진짜 30초도 안 돼서 풀 수 있어요, 이 문제는.
그래서 그럼 잘 여러분들 이해를 꼭 해주셔야지. 음. 자, 33페이지에 있는 이론을 33페이지에 있는 이론이 있는 실기입니다요. 자, 제가 꼭 핵심되는 애들은 외워주세요라는 애들 진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이 좀 절약이 돼요. 왜 시간이